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남서 시장님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만나보니까 역시 시장님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역으로 추진력 있게 힘있게 일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주호 개발 문제라든가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다시 한번 더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0월 이제 조만간 영주에도 풍기인삼 축제하고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립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도시, 활기찬 도시 영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기자의 영주 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9월 26일과 30일 영주시 국제 우호 교도시인 중구 산동성 제정시에 공자문화축제가 열려서 영주시장님이야 여러분들, 김병기 영주시의 의장, 그다음에 지역의 농협조합장, 지부장 등 경제 상공 분야의 8명이 총 13명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하면 우리 공자의 나라라고 하지만 공자를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유교 국가와 중국의 그런 유교적 모습들을 통해서 역시 문화축제, 학술 세미나, 유교 문화체험, 공자 제례 대전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특히 재령시와 경제적 우호관계와 그다음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업적인 교류와 경제 교류를 통해서 영주시의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국에 좀 수출할 수 있는 측면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영주에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남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교류국가이고 교류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주는 특히 소서원이라든가 유교의 본거장답게 유교의 중국의 산동성하고 유교 공자문화축제를 통해서 유교적 교류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실있고 알차게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풍기인삼 축제입니다. 풍기인삼 축제 이번에 27회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영주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뭐냐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풍기인삼을 말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사실은 소백산에 있는 산삼이 조선 왕조에 진상되던 진상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서원을 세운 백운동 서원을 세운 주세붕 선생이 영주에 산삼이 좀 귀하고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개량해서 풍기인삼으로 개량해서 500년 전부터 풍기 사람들은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삼을 오래 재배한 곳이 풍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7년 전부터 풍기인삼을 알리고 또 풍기인삼의 품질이라든가 맛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풍기인삼 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삼이라는 게 한국에만 나지 않은 농산물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아프리카, 중국에도 인삼이 나지만 정말 맛있고 약효가 있고 사포닌이 많은 특히 인삼은 한국의 인삼, 특히 풍기인삼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이 금산 지역의 인삼과 풍기적 인삼인데 이 두 군데 중에서도 소백산 라인의 풍기인삼은 사포닌이 많은 아주 우수한 인삼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풍기 축제가 겹치긴 합니다만은 무선마을에서 열리는
우선 외나무다리 축제와 풍기인삼 축제들이 거의 동시에 열립니다. 근데 풍기인삼 축제는 9일간 열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좋은 인삼 선발대회, 인삼 깎기 대회, 그다음에 인삼 가요제, 그다음에 영주를 대표하는 마당놀이인 den동어미 화전놀이 행사, 인삼 인형극, 그다음에 자치 동아리들에서 하는 노래자랑 대회 뭐 그런 것도 열리고 있고 장승 깎기 대회라든가 장승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풍기인삼 축제는 사실 외지인들이 많이 참가하기 위해서 영주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KTX 사전 예약을 하면 반값으로 풍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사전 예약을 하면 반띵 택시라고 해서 택시값도 반값으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에 KTX 타고 오고 또 반값에 택시 타고 다니면서 영주를 즐겨볼 수 있고 또 그 남는 돈만큼 풍기인삼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값 택시나 반값 택시 KTX 타고 오면 또 영주 사랑 상품권도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서울에서 KTX 타고 오셔서 반띵 택시 타시면서 풍기인삼 축제와 영주의 곳곳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이 만난 사람, 오늘은 박남수 시장님을 뵈러 영주시청에 나왔습니다. 임기 3년차를 맡고 있는 박남수 시장님,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업을 좀 중점으로 할 계획인지 좀 들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주 FM,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주의 최대 우리 홍보 방송인 영주 FM이 직접 시장실에 찾아오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에 조직개편 돼서 영주호 개발과가 생기고 또 지방시대 정책실이 생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하는 역할이나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영주호 개발과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시대 정책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영주호 개발과가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네. 신설했는 이유는 영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네. 첫째는 이제 기업 유치를 국가산단이 승인이 돼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기업 유치를 전력을 해서 하고 그리고 2027년 연말에 지금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기업 유치를 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영주에 취업 자리를 일하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도 하고 인구 증가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영주의 또 큰 틀의 하나는 영주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이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은 다른 도시보다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유불 문화로 관광 도시로 지금 맥락을 이어오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네, 부석사부터 해서 서수성 그리고 저작년에 중후한 선비 세상 네. 또 이렇게 해서 유불 문화로 해서 보는 관광이죠. 했는데 요즘 이제 흐름은 체험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체험이 좀. 네, 그래서 체험 쪽은 좀 이렇게 전문 세대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영주호가 작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이걸 좀 개발 좀 하자. 라는 뜻으로 영주호 개발을 이제 하나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우리 영주가 어찌 보면은 100년 먹거리가 영주호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영주호 개발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다가 아까 조한철 회장 잠깐 봤는데 과장 잠깐 봤는데 용조 개발 뭐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조 개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전문 용역 큰 회사에 도화 엔지니어라고 네네. 큰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용역을 주면서 기반 시설에는 도화 엔지니어링 토목 설계지만은 관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업체하고 컨소시엄에서 들어오라 해서 그 업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사업팀하고 관광팀하고 같이 해서 두 개 같이 해서 그래서 기반에 대한 시설은 뭐 도화가 워낙 크니까 알아서 네. 잘 하실 거고 관광 유치에 대한 거는 그분 이제 대표를 만나 뵙고 제가 욕을 한 게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제 영조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어찌 보면 인근 단양보다도 더 많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에 있는 부석사, 선비세상, 소수원 이렇게 이제 있어서 있지만은 체험적으로 여기를 집중화해서 우리는 몇 년 안에 단양 이상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영주가 앞으로의 살 길이다. 그러면 당신이 이거를 좀 만들었다고 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다니면서 인기 있는 또 전망이 있는 놀이시설을 리스트를 좀 뽑아다고. 그래서 이제 놀이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으로. 네, 거기다 집중 투자를 이제 하고 또 하나는 한국에는 없지만은 네. 해외에도 인기 있는 당연하죠. 시설들이 체험할 거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도 외국에 가서라도 좀 넣어다고 해서 중간 보고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이제 집중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실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1년에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약간의 이제 여유가 있는 게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1년에 이제 있답니다. 그래서 200~300억을 해서 시설을 한두 개 뭐 몇 개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장기간 200~300억씩 투자하면은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관광객 입장에서 가게 되면은 놀이시설이 몇 개밖에 없어. 네. 이러면은 내가 즐길 거리, 그렇죠. 뭐 그런 거 한두 개 다 보고는 뭐 별로 없네. 그렇죠. 라고 소문이 나면은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많이 해야겠겠네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5개, 20개 되면은 그렇죠. 내가 골라서 체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골고루 이렇게 탈 수 있고 가족끼리 와도 관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회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2~3년, 3~4년 안에 집중 투자하자. 그렇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 한 2천억을 집중 투자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의견입니다. 한 2~3년 뒤에부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 라고 해서 다음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 된다. 또 단체에서 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면은 우리가 관광도시로 될 것이고 또 하나 노리는 거는 우리가 공공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리조트. 그렇죠. 숙박 부분은 민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네, 민자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내가 몇 차례 호텔이나 리조트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만은 관심을 안 가져요. 아직은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겠지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영주에 호텔지라고 하면은 아이고 호텔 장사 안 됩니다. 뭐 영주 인구 10만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먼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영주에 오게끔은 할 수 있어도 소를 물가에 갈 수 있어도 물 먹는 건 소가 마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호텔 오너들 보고 암만 얘기를 해도 돈이 안 되면 안 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2천억의 프로젝트를 몇 년 안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게 직접 그분이 눈으로 보면은 그렇죠. 눈으로 보고 드러나면 또 보면은 내가 한번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산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제 인허가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우리 용조에다가 거기다가 리조트를 짓고 음식점 이렇게 짓고 숙박시설 짓고 하는 이게 첫째가 돼야 되는 게 상하수도. 오폐수 문제가 그렇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 환경부에 대한 문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게 한 3년, 4년 걸립니다. 맞아요. 보통 그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들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 행정력이 과연 얼마큼 일찍 해주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투자를 빨리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3, 4년 걸릴 것이 현 정부가 얼마 전에 네. 얼마의 소규모에 대한 면적은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에다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네요. 그래 해서 넘기겠다는 큰 틀만 얘기를 했고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연말쯤 돼서 나올 것 이제 같습니다. 안이 나오겠죠. 네. 예, 이제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나오면은 시장 저의 권한으로 거기 지역을 소규모 관광 지역으로 다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 2, 3년 걸린 3, 4년 걸리는 게 훨씬 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관광 특구로 긴급 지정할 수 예, 있고 지금 빨리 좀 하니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지금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이러한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리조트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이 접촉이 이제 몇 군데서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연말 연초면 대충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아웃라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리조트 같은 부분은 올 연말 전에도 최소한의 MOU 이상으로 갈 수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예. 그게 우리 이 시로서는 공무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은 네. 민간 자본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은 물 먹는 건 소마음이거든. 맞습니다. 소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고 또 영주가 또 호텔이 지금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대규모로 한 호텔은 없지 않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판타시온이 아직도 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5년 됐는데 아직도 좀 예,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걸 좀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영주호에다가 리조트가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는 이제 영주가 숙박시설 우리 시민이 얘기하는 거쳐가는 강도시. 그렇죠. 머무는 도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얘기들 많으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머무는 도시가 이제 될 수가 있고 아마 리조트 하는 분도 그에 좋은 여건으로 아마 오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 아까 좀 지방시대 정책실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제 모르겠어서. 지방 시대 정책실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렇죠. 지방은 또 특히 인구 소멸 문제가 크니까요. 그리고 지금 분권, 지방 분권, 이제 분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가 인구 소멸도 지금 당장 느끼는 부분이 저희들이 10만이 이하로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만 예를 들면은 22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포항, 구미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느는데 한 군데 없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관광문화 쪽 그리고 우리가 국가 산단이 이 3, 4년 정도 준공되었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그래도 4, 5년 되면은 인구가 좀 느는 도시. 그렇죠.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인구 느는 도시 중에 우리 영주가 거기에 저는 분명히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주 개발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 지방시대 정책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올해 신설하셨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이번에 가장 효과를 본 게
우리 함양동의 지역 한력타운이라고 네, 저도 얘기 이렇게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한력타운이 약 한 700억짜리인데 네. 거기가 하는데 참 여러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사업이 보통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선하면은 국토부에 가서 부탁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네네. 되는데 이 지역 한력타운은 우리 중앙부처 8군데가 공동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이거로 보자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네요. 예, 그게 이제 지역 한력타운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8개가 공동으로 심사를 봐서 전부 오케이를 했으니 그렇죠. 우리가 그거 갖고 가는 거는 당연히 그 부처에서는 뭐 댓글 안 걸겠죠? 문제 없이 해주겠죠. 예. 그래서 뭐 참 후담입니다만은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가장 이제 기대를 했던 게 우리 영주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꽤 뭐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니까 모임을 하고 있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잘 안 되는 거 보네요. 이제 제가 이제 의장 때니까 한 12년도니까 12년 전의 얘기죠. 네. 그때 제가 의장 때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 모임을 가집시다라고 그때 당시 맞아, 시장님한테 예전에 했던 것 부탁을 같아요. 해서 네. 그때부터 시작을 쭉 해드렸습니다. 네.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맞아요. 완전히 끊어졌고 저거 봐서 또 이제 했더니만은 그때도 조금 이제 이 지지부진했는 면도 좀 있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했더니만은 그때 한 40여 분이 나오셨는데 대단하시네. 그 당시에 우리 국장급이 3분이나 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회장을 하시라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장을 아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했고 네. 지분이 그분이 우리 송명달 우리 해수부 차관 해수부 차관 대신 명달 형님. 요 승진하셨죠. 네, 명달 형님. 차관 하시면서 우리 회장 자리를 이연돼서 네. 우리 이 조만희 기재부 네. 국장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입니다. 많이. 그래요. 그거 넘겼습니다. 이번에 조만희 국장이 이제 회장을 지금 맡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니까 해수부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재부도 들어가고. 그렇죠. 아이고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도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친구,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 이런 군데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는 뭐 그래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차관 국장급이면은 다 부처에 다 인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부처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져야 되고 다 모든 부처도 누가 아느냐 했더니 아신다더라고. 그 우리 직원이 갖고 온 중에서 8개 부처 중에서 3개 부처가 인맥이 없어.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 3개 부처 어디 아느냐 했더니 안 돼. 당신 책임져. 책임져 찾아달라 책임져. 부탁하죠. 다 뭐 저주소. 학연 지연 회원으로 또 부탁하면 또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탁을 했고 또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리 임종덕 형 국회의원님이 당선자의 그렇죠.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이제 갔더니만은 당선자니까 이제 그때 안 계셨고 박윤수 국회의원이 네. 있었잖아요. 그 박윤수 국회의원이 그랬습니다. 당신 5월 30일까지 영주 국회의원이야. 그렇지. 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8개 부처의 담당자, 국장, 차관, 전 원로 다 빼서 드리고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전화 한 통 해줘서 그렇죠. 뭐 그러면 좋죠. 그래서 그래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또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확인 다 해봤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다 주셨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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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 시장님 덕도 있고 시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이게 뭐든지 힘을 보태야 돼. 맞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는 시대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점점 이렇게 소위 사람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시장님도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저도 좀 기대가 큽니다. 예. 그다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 번째 질문이긴 한데 베어링 산업단지 이제 착공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고 한 거고 뭐 제가 듣기로는 영주시에서 1년에 한 100군데 정도 업체를 방문해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베어링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장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업체가 23만 평 분양 면적인데 네. 그 분양 면적을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에서 그렇죠. 한 방에 해결하는 뭐 거죠. 다 갖고 가는 방법, 또는 택에서 갖고 가는 그렇죠. 방법 하면 이제 되는데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서울의 시장이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들 네. 그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청년사업.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하고 지방에 내려가면은 뭐 청년 지원금 해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영주가 됐었어요.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단체장으로 영월 군수가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탁 테이블에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주최를 하는데 약 한 3시간 동안 같이 하는데 마침 최태원 회장이 바로 옆에 앉아갖고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SK 회장님 뭐 저기 영주에 영주에 있는 거 아시죠? 걔네. 봤었죠. 저 내가 뭐 다녀왔습니다. 압니다. 이랬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익성 좋은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30% 넘습니다. 맞아요. 수익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수익이 보통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5% 맞아, 5% 10%도 안 됩니다.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반도체 사업은 더 커질 거고 네. 좀 더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부지 확보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3년 뒤에 준공하니까 그거 그렇죠. 좀 와서 좀 해주시고 저 일부 옮겨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옮겨가는 것은 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해야 되지만은 좀 가스 공장이니까 좀 더 좋은 사업 좀 해주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 그 사장이 알고 있죠, 그래. 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랬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뭐 사실은 그 23만 평 조성하는데 SK도 일부 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제 그래서 저는 저 입장에서는 큰 기업이 오면은 조그만 기업 많이 오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호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원업체가 대기업 가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소기업이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자가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고 했는 것 중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호 팀장이라고 해서 열심히 유치하러 뭐 다니고 그런 예, 팀장 박정락 뭐 이제 만난 적이 승진을 했습니다. 국장 승진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장을 하고 이호 팀장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베어링을 한 3, 4년을 이끌면서 네. 여러 가지 이 포럼도 많이 하고 해서 베어링 업계에는 영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베어링 업계에는 영주가 전남 베어링 국가산단이 준공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또 그래도 열심히 1년에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런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해서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링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 다 차지지 않을 걸 대비해서 네. 100가지 넘는 종목이 올 수 있도록 네.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어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을 좀 품목이 다양했다. 다양화 시켜놨어요. 그렇게 그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베어링만 100% 채우기 쉽지 않을 거 측면도 있을 그리고 거고 또 하니까. 베어링에 관련돼 있는 운송도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운송회사도 또 필요합니다. 유사업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베어링이 들어가면 구리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구리스 제조 공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사업들 그 외에도 음식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사람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유사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서로 간에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번 영주에서 아무래도 농업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 분야도 저는 뭐 이제 기존에 예전은 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짓던 농업에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유기농 혹은 무농약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대규모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 분야의 혁신이나 혹은 뭐 영주에 또 관광 패러다임은 막 말씀해 드리니까 농업 분야의 혁신 방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농촌이 이제 다들 어렵다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살아나려고 지금 이렇게 방법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고 또 연세가 드셨으니까 네. 또 젊은 이제 세대들이 이제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하기에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첫째 면적이 넓어야 되고 맞습니다. 또, 대규모. 예, 또
첨단으로 요새는 스마트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스마트팜을 좀 이제 하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휴대폰으로 농사 다 짓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지금 계속 그렇게 공모도 하고 지금 계속 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청년단이라고 이제 해서 하는 거는 드론 농약 치는 거. 네. 그가 이제 또 뭐 보니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임종수 의원도 보니까 뭐 드론 산업단지 같은 것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드론이 이제 뭐 농약 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 자기네들 와서 실험하는 테스트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 비행장 주변에다가 터가 좋으니까 그다가 이제 그 특허 그것도 지금 공모를 지금 저희들 넣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몇 년간은 드론을 개인적으로 띄우면은 계속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증도 거예요. 있고 뭐 규제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풀어주고. 계속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특허 지역으로 단지를 만들어 놔버리면 그거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이제 실험 실증하고 하는 업체가 도기 좋게끔 이제 그거를 이번에 지금 신청은 임정도 국회의원님 말씀하셔서 하셨구나. 지금 그랬구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주의 뭐 영주호 문제, 또 지방시대 정책실 문제, 농업 문제, 베링 단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시장님한테 뭐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좀 잘 되길 바라면서 또 영주호 제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호라고 해서 영주 호수를 좋아하는 또 영주 호수가 아름다운 영주 뭐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그게 영주의 장기적인 21세기의 큰 먹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늘 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 김수용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주시 평면 강동리에 있는 마의 보살 입상을 연구하고 계시는 영주 중앙교회의 백일기 원로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을 모신 이유는 강동리의 마의 입상이 한 30여 년 전부터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의 마의 인물상으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백일 스님이 그 도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쓰신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일기입니다. 네. 저는 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고 그냥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네. 예. 아니, 저도 뭐 얘기는 들었고, 저도 사실은 그 도마상을 보러 평은 강동리죠. 그게 왕유리라고 하는데 그 왕유리가 그 뭐죠? 공민왕이 예전에 안동으로 피난 갈 때 황건적이 나온 때 왕이 머물렸다라고 해서 왕유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행정구역은 바뀌어서 지금은 강동리라고 하는데 가서 정말 5m 넘는 한 6m 정도 되는 그런 마의 입상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자고 하는데 하여튼 뭐 도마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모습 보고서 놀란 게 기존의 불상과는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머리가 없어서 조금 이제 의아하게 들긴 하지만 옷의 모양이나 혹은 그 신발의 모양들 이런 걸 보면서 좀 틀리다라고 했는데 도마상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어떻게 도마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도마상 발견은 1987년에 네, 37년 정도 예. 되네요. 그 유우식 역사 선생님이죠. 그 당시 순복음교회 선생님이었는데 여기 강동리에 내려와서 경향신문에 네. 제보를 합니다. 이게 도마상이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그 영주시 평음면 강동리 일명 왕유리라고 하죠. 예. 거기 도마상이 대서특필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영주의 도마상이 알려지게 되고 그 이후로 거의 주말마다 보통 뭐 한 5명에서 한 40명까지 네. 기독교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됐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 이후로 3년 뒤에 학자들이 직접 거기 가서 논문 쓴 것도 있고 실제 지금 도마상 관련 학술 논문이나 기타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보고서 한 10여 년 전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지금 그 영주시에서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주문화에다가 그 논문을 쓰고 난 뒤에 영주시에서 논란이 돼서 결국은 불교계에서 그것은 마의 석불 입상이다 이렇게 마의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식 명칭은 마의 보살 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의 보살 입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불교계에 있다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영주시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불교계하고. 그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도마상이라고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문도 쓰고 실제 그 현장 답사한 그 리포트도 많고 한데 그 지금 그 석불상이 한 5m쯤 되죠. 머리가 없고. 네, 5.7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머리까지 합치면 6m 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도마상으로 추정되느냐 하는 건 첫 번째는 그 입상 그 왼쪽에 소위 감실 형태의 글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앞에 두 글자는 도마라는 글자 히브리 글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다음 두 글자는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고 한 사람은 이제 뭐 옆구리를 짚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해석을 앞에 두 글자가 히브리 글자로 도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걸 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의 입상 보살 중에 그렇게 감실 있는 예가 없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쓰고 난 뒤에 그 서울의 KBS PD 이인수 PD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분은 예수 추적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가장 많이 그 제작하신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분도 이 도마상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찍어서 그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 대학의 그 서지학자에게 그걸 보여줬답니다. 하니까 그분이 확정적으로 이게 도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글자가 히브리 글자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런 유형은 불교계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습은 이제 뭐 도마가 옆구리를 쥐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교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987년에 유식 선생님이 이제 그분을 제보를 한 뒤에 3년 뒤에 우리나라 이쪽 그 실크로드 동아시아 최고 권위자인 정수일 교수 단국대학 교수 정수일 교수님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사진을 남기고 리포트도 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두 손을 잡은 그 가슴 부위에 십자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망실되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밑에 왼쪽에 그 오른쪽 그러니까 그 입상의 입장에서는 오른손 밑에다가 아소하왕 인도자라고 해서 명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소하왕. 야소라는 건 예수거든요. 그렇죠. 예수죠. 예수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야소하왕 인도자. 다시 예수의 제자라는 뜻이죠. 네. 그 명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 명자 전행, 명전행이라 하기도 하고 뭐 차전행이라 하고 여러 가지고 오는 전행이라는 글자는 확실한데 맞아요. 예. 근데 야소왕 그 인도자라는 이 명문은 정수일 교수 갔을 때는 자기가 분명히 해서 논문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부분도 지금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전행이라는 글자인데 이제 정수일 교수 이야기는 이 전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조각했지 않겠나. 근데 놀라운 거는 당시 순흥의 어숭묘가 있잖아요. 네. 고구려 때에 그 신라 통일신라 연결되어 있는데 어숭묘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전행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걸 조성하고 조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행이라는 사람이 조각했는 그 벽화 중에는 한 사람이 뱀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당시 독교 학자들은 이 뱀과 기독교의 사탄을 잡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논문도 있어서 전행이라는 글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인이죠. 수인. 네. 손의 모양.
이 모양은 불교에서는 그 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손 모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부처 같은 경우는 항마촉지라 해서 한쪽은 밑에 마귀를 사탄을 억누르고 손을 위로 올려서 향한다 해서 항마촉지형이고 또 여원인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 수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마상의 수인은 불교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인 모양이 다른데 요거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수인 모양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 초반에 그 도낭석굴 막고굴이라 하죠. 중국에. 예, 중국의 도낭석굴에서 예수 그리스도 상의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경교 화상. 예, 경교 화상 그림. 그런 경교 화상인데 그게 예수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지팡이 끝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 화상의 모습의 손 모양이 지금 도마상의 손 모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경교 성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는 도마상 한쪽은 이제 밖으로 내고 하나 안으로 손가락을 짚고 있는 모습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의 것은 아니다. 실제 또 제가 아는 스님과도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불교의 수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발 모양이 이렇게 발가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샌들 비슷한 걸 신고 있는 모습이 좀 특이해서. 그렇죠. 조선에도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예, 그것도 좀 이야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발 모양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독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경교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그 고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석굴암을 보고는 석굴암에 보면 전실에 11면 나한상이 있습니다. 나한은 뭐 부처님의 제자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상 이런 것의 그 모양이 경교성들 경교의 그 옷 의상과 무늬 같고 그 특히 발은 그것은 그 경교의 것과 똑같다. 근데 경교 영향을 좀 받은 그렇죠.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초기 소성 불교는 원래 철학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소위 탐진치를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면 열반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기본 패턴인데 그런데 이 불교가 초기에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그 사리해가 사리탑만 있었어요. 네. 물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형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것은 소위 헬레니즘 영향이죠.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모습을 그리스는 신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많은 조각들이 있으니까 예. 부처님 스스로 불교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거죠. 부처님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독교에도 그랬는데 이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리스 로마와 연결 섭합이 되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 형상이 인도의 영향을 가지고 소위 부처의 형상을 만든 걸 우리 그걸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도 연구를 합니다만은 불교하고 기독교가 접하는 데는 첫 번째는 그 불교 양식의 조각상들 부처의 상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크게 말하면 네스토리안 기독교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토 사상, 사람이 죽고 나면 정토 세계를 간다는 미륵 사상은 바로 이 기독교 영향이 컸었다. 미륵불이 미륵불 사상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이제 그 메시아 사상. 그러네요. 그 부분을 연구한 스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 속이 이제 대성불교가 접점이 된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사도 바울을 중심한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계열이 있으면 도마는 바로 동쪽으로 왔거든요. 동쪽으로 와서 사실 도마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남인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남인도를 통해서 중국까지 해서 우리 조선까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건너왔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남인도에 그 도마에 그 교회가 있고 도마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는 이제 마르코 폴로가 그 동방견문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사실 증빙 자료도 있으니까 뭐 그까지 왔는데 실제로 우리 인도는 뭐 우리 신라하고 해초 스님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렇죠.
이 도마가 이까지 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마의 동방 그 기독교의 전교 뒤에 도마의 제자들이나 이런 예, 제자들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예. 하고 대주교가 이제 소위 그 요즘 말하면 기독론 때문에 파문됩니다. 파문. 그게 뭐냐면 양성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양성론인데 이 네스토리우스 대주교는 양성론은 인정하되 예수님은 인간에 가깝다. 인간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뭐로 갈라지느냐면 신인 동시에 인간이며 똑같이 동령하다라고 보는 카톨릭은 그럼 신을 낳은 마리아를 섬기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사상이 있고 이거는 마리아 사상을 부정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걸 격화하는 왜 인간의 신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스토리우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파문이 되어서 결국은 당시 이제 동로마하고 페르시아, 로마와 페르시아가 척지기 때문에 그 사람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을 페르시아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대거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소위 동전, 기독교의 동전이 시작되었고 이 네스토리우스가 길을 닦아두었던 도마의 길을 가게 되어서 그게 이제 실크로드와 연결되었고 또 그 실크로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소그드인이라고 하는 요즘 페르시아고 그 인도 유르피안 계통의 그 지금 우리 세계 최초의 그 소위 말하는 장사꾼이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사하는 소그드인들에 의해서 당나라까지 635년에 알로펜이라는 주교가 경교 주교가 중국에 온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이 사실 권력을 사실은 굉장히 열린 사람이고 예. 중국에서는 가장 추앙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관 취지라 해서 네. 당태종이 사실 권력 잡는 상황에서 많이 피바람을 났잖아요. 그래서 그하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싫어하긴 하지만 예.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맞습니다.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열려서 경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화를 한 거죠. 해보니까 그 중에는 경교 주교들 중에는 의학, 과학 이런 그 소위 그 이제 페르시아가 동방성교의 본부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쪽이 사실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대단히 그렇죠. 발전했던 나라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태종이 그 경교를 갖다가 국가적으로 밀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진사를 진은 이제 로마를 진이라고 하는데 대진사 또는 경교사라 해서 당시에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경교사가 한 200개 좀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00개 되고 경교 신자가 2만 명. 대단하네. 그리고 경교가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예. 그랬죠.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도마성 이야기하기 전에 왜 경교라는 기독교 동방 기독교가 왜 신라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당나라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신라 쪽은 사실은 나당연합군으로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그 당시 상황은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소위 남북국 시대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통일신라와 발해 그다음에 안남, 일본 주변에 이 동북아시아의 모든 문화적 거점은 그 중국 당나라의 장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안의 도서관의 그 장서가 뭐 기록에 하면 20만 권이라는 뭐 그렇다고.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예. 전 세계를 다 털어서도 장안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원도 많았고 그래서 매년 그 장안에는 자기 중국 사람 말고도 외지에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시험 쳤어요. 우리가 뭐 최치원도 알고 있는 그렇죠. 최천이 그래서 중국 가서 과거를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를 봐서 견당 이제 학성도 있고 거기는 이제 관리 그다음에 성녀 그다음에 학자들 이런 분들이 대거 물론 그들을 이제 호위해 주는 사람들 같이 갔죠. 그래 갔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의 견당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신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매년 당에서 과거 시험 치면은 매년 자기 나라의 1등 장원 말고 타국에서
다른 데서 나온 장원들도 매년 뽑았는데 뽑았는데 그다음 신라- 신라가 상당히 우수했다라는 그래서 기록이 최영 같은 사람이 또 나왔고. 예예. 그 발리하고 늘 이렇게 경쟁이 했었는데 놀라운 거는 1956년에 경주 불국사 안에 경례를 발굴하면서 경교 십자가 돌 십자가 발견된 거예요. 아. 예. 56년도입니다. 56년도에.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주 일원에서 경교 십자가는 원래 장방형이 똑같은 겁니다. 예. 좌우가 길이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가로와 세로와 똑같은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같이 가다가 끝이 조금 넓어지는 요걸 경교 십자가로 하는데 경주 일원에서 경주 불국사에서 경교 돌 십자가가 발견되었고 경주 일원에서 철 십자가 경교 철 십자가 그다음에 마리아 소상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 소상 그래서 이 네 점을 불교교에서 자기들이 보관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숭실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도 가면은 경교 그러니까 실제로 1000년 전에도 그런 경교가 조선에 우리 말하는 신라 땅에 들어와 있었다. 그렇죠. 그런 증거네요. 여기 증거죠. 그게 그 사실이 동아일보에 당시 60년대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도 12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강동리의 도마상도 그런 논리로 보자면 사실은 특히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확정은 할 그렇죠. 수 없고, 확정할 수 있는 예, 게 확정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초기에는 역사지만 뒤에는 이제 스님 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신라의 대표적인 해통 스님 편에 보면 해통 스님이 그 뭐라고 해놨냐면은 서라벌에 마귀와 외도가 너무 성행해가지고 이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예, 외도란 게 도란 거는 보통 거기서 말하는 한자의 도는 진리를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경교를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경교라는 경교를 게 말하는 거네요. 그 당시에 외도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통 스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당고종의 그 왕녀를 병이 났다 해가지고 신라 사람이 우리 신라에 훌륭한 스님이 계신다. 잘 치유하고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추천해서 가가지고 그 왕녀를 병을 고쳤습니다. 예. 세상에. 그 기록에 하면은 그 왕녀 몸속에 동룡, 교룡이라 하기도 하고 동룡이 있어서 그를 쫓아냈더니 얘가 이 용이 이제 해통에게 원수를 원한을 품고는 신라로 갔는데 신라의 복수를 누구 했냐면 자기를 해통을 그렇게 소개해 준 사람을 나중에 이제 그 앞에 나무가 돼 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통이 나중에 그를 다시 교화를 했다는 그게 이제 해통편에 나왔는데 그 왕녀를 갖춰준 그 고종이 경교를 가장 활성하게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네요. 경고를 가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통이 경고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도 일본 서기에 보면 일본 서기. 일본 서기에도 일본의 스님이 여기 당나라에 왔다가 경교성 한 분을 선왕과 옵니다. 근데 이 경교성은 뭐가 뛰어나냐면 의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장면이 일본 서기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때 통일신라라면 위쪽에는 발해죠. 그렇죠. 발해 중경성에 있는 절터에서 똑같이 다량의 경교 십자가가 발견되고 놀라운 거는 거기서 뭐가 발굴되냐 하면은 목에 십자가를 걸었는 삼존 불상이 발견됩니다. 그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걸로 봐서 충분히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에서 1100년 전에 8세기 전으로 해서 신라의 경교라는 동방 기독교가 올 수 있었겠냐.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히죠. 어떻게 그 당시에 1200년 전에 올 수 있었겠냐 하러 하지만 주변의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그렇겠죠. 네. 생각보다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는 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사를 그 실크로드를 연구를 하면서 기독교뿐 아니고 배화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연구한 사람 뭐에 하면 징기스칸의 셋째 부인이 독실한 경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몽골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셋째 부인이 독실한 경규신자인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가 황제가 됩니다. 세상에. 그 중에 하나가 쿠빌라예요. 그 당연히 경고 신자였겠죠. 그렇죠.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세울 때 대폭 지원을 경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몽고니까 이제 고려를 쳤을 때 거기에 보냈던 사진 중에는 경교 신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노비암권법 같은 경우 노비들을 다 풀어줘라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가르친 거는 바로 쿠빌라이에서 원나라 황실에서 보낸 경교 신자가 거기에 사사로 가서 그걸 이야기했다고 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발견돼 있고 또 막국으로도 그런 우리가 막국을 도난하면 불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양한 종교의 유적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 발견됐습니다. 거죠. 예. 제가 옛날에 그 일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그죠 고니시 큐나가 있잖아. 고니시 큐나가의 군대에도 신부님이 있고 그 문양이 십자 문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군 신부들이 와서 네덜란드 신부가 와서 조선 침략 전쟁 때 그래서 예배도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예. 뭐 일본은 벌써 3,400년 전에 4,500년 전에 신부들이 와서 포교 활동했다는 얘기고 역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도 그 동방 기독교인 경교가 고려 시대 이전에도 이미 아마 들어갈 수 있던 여건이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1000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도 현재 진행 내용으로 지금도 구체적으로 다시 뭐 병원면에 있는 그 도마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매주 많이 오고 있어요. 방문을 하고 저도 많이 하고 또 있어요. 글도 쓰거든요. 네.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영주시에서 이 부분을 도마상을 확정은 아니라도 도마상 추정이라고 해서 그렇죠. 지도 표시라도 해두면 네. 어른분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죠. 가보면 뭐 마의 그렇죠. 입상이라고 입상으로 돼 있고. 맞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돼. 도마상이라고 동시에 같이 포기해 주는 것도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그건 뭐 오는 사람이 현실이고 오는 사람이 보고 오는 그거를 보러 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영주도 영주 있으면서 영주라는 도시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엄 종찰인 부석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화엄 사상은 그 기독교와 연결됩니다. 화엄 사상. 화엄 사상도 기독교 연결돼 있어요. 화엄이라는 뜻은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화엄 사상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 화엄 사상의 종찰인 부석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학의 본산이 우리 소서원 아닙니까? 네. 사실 유학을 전해온 분이 안양 선생이고 그걸 정리한 사람이 우탁 선생하고 백이정 선생인데 백이정 선생이 그걸 정리를 해서 그 밑에 김종직 선생이라든지 나중에 퇴계학파라 남명이라든지 율곡파라 하기가 전부 다 그 맥은 바로 안양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으로 그렇죠. 오거든요. 그게 바로 중심이 소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화엄종찰인 부석사, 유학의 본산인 소서원, 그럼 기독교의 초창기 본산이라 하는 도마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본산인 우리 평화면 강동리 그 왕유리에 있는 도마상 네. 이걸 영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네.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 좀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평강동리의 마의 보살 입상이 도마상이라는 얘기가 불어 저도 몰랐는데 37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 당나라 통해서 혹은 몽골을 통해서 전파된 동방기독교죠. 경교에 여러분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들이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백장로님 말씀은 영주시가 그냥 단순히 강동리 마의 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알림보다는 이게 예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의 입상, 도마의 마의 인물상이다고 하는 주장도 공동으로 포기해서 이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새로운 화두를 주고 또 이제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영주를 또 새롭게 알릴 수 있는 측면으로서 좀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대충 얘기는 정리했고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지를 못해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기회가 되면 우리 백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마의볼상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